DJ. 자,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부디 한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선혜고요. 어느덧 9월이 다 갔어요, 부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이제 코앞에 10월이 다가왔는데 10월부터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가을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10월 되면 뭔가 올 한 해도 진짜 이제 금방 가겠다. 저는 가을 되면 뭔가 좀 쓸쓸한 느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래도 맞아요. 가을 타는 분들도 많으시긴 한데 날씨가 워낙 좀 1년 중에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여행 그렇죠. 가기도 참 좋고 뭐 이런 좋은 계절입니다. 어쨌든. 청고마비 계절. 그렇죠. 이런 계절에 또 딱 어울리는 노래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마치 우리 동네 이웃집 아저씨 같이, 털복숭이 아저씨 같이 생긴 가수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미국 가수인데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오, 이 가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죠? 이게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네. 싱어송라이터자, 배우, 작사, 작곡도 하고 뮤지션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는 1976년도에 뮤지컬 영화 스타 탄생, 스타 이즈 본이라고 해서 스타 탄생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함께 네. 주연을 맡아서 나무 주연상, 골든글로브 나무 주연상을 받았던 가수고요. 옥스퍼드대를 졸업했어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네, 있는 네. 사람이죠. 미국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별 장성, 미국의 군인. 아버지의 권고로 미 공군 헬기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와, 대위로 이름이 참 제대를 특이하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가수예요. 그래서 네. 원래 이 노래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 원곡은 여성 컨트리 가수죠. 세미 스미스가 1971년도에 발표를 해서 네. 빌보드 차트 컨트리 차트 1위까지 올랐던 곡이에요. 근데 그래미상도 수상한 곡인데,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작곡자인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다시 불렀죠. 다시 불렀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세미 스미스의 노래보다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노래가 우리 국내에는 너무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죠. 그렇군요. 굉장히 좀 이력 자체가 흥미로운 그런 분이네요. 가수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또 리바이벌, 많은 유명 가수들이 리바이벌을 했던, 네. 리메이크를 했던 것이죠. 그럼 네. 이 가수의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노래 한번 또 불러주시겠어요? 예, 이게 조금 신나는 노래인데 그래요? 음악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제 목소리만으로 신나게. 네. 알겠습니다. Take the ribbon from your hair, shake it loose and let it fall, laying soft upon my skin, like the shadows on the wall. Come and lay down by my side, till the early morning light. All I'm taking is your tim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이렇게 신나는 노래거든요. 이거. 예전에 제가 음악다방 네. DJ를 네. 할 때는 이 노래 가끔씩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시절부터 좋아했던. 풍은 잘 모르지만 저는 컨츄리풍이라고 하네요. 컨트리 가수죠. 예, 컨트리 노래. 컨트리가 어떻게 보면 시골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고향의 냄새. 그리고 뭔가 이런. 가을에 이렇게 여행 가야 될 것 같은 노래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사랑 노래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네. 이게 제목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밤을 지새며 외로움을 달래며 머리를 묶은 리본을 풀어달라는 앞뒤 분간 없이 사랑에 빠진 한 쌍의 연인들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가을이랑 뭐 음도 어울리고 그리고 가사마저도 달콤한 예. 이런 노래를 오늘 출발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요. 따뜻한 또 가을하고 어울리는 따뜻한 커피 쿠폰, 선선한 가을하고 어울리는 따뜻한 커피 쿠폰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퀴즈도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퀴즈맨 불러볼 시간인데요. 퀴즈맨!
가을남자 퀴즈맨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요, 역시나 부디의 한 수에서 냈는데요. 자,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부동산 조정 장세를 보는 부디의 눈에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릴게요. 자, 부디는 부동산 시장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주택시장의 첨단화. 2번, 주택시장의 다변화. 자, 3번, 주택시장의 양극화. 자, 부디님 힌트 주세요. 이게 보면은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문제가 되는 현상은 문제가 되는 현상. 그러면 뭐 문제가 되는 건 여기 하나밖에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잖아요. 첨단화, 다변화, 양극화입니다. 여기서 안 좋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저희 그 채널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셨다면 부디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제가 단어이기 뭐 때문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뭐 정말 거의 매일같이 얘기하다시피 했던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폼으로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편하시다면 뭐 이메일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힌트는 안 드리고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뉘앙스가 좀 안 좋은 느낌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좀 좋은 곳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을 또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한 방법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만큼이나 반가운 무료 세미나 소식도 이어서 전달을 해드리죠. 날짜는 다가오는 10월 6일과 10월 13일 모두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약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부디의 미래가치 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제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지금 서둘러야 하는 재개발, 그리고 진행 중인 재개발 시장의 핵심 투자처.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역세권 개발이냐, 모아타운이냐, 또 신속통합기획. 그렇죠. 어딜 들어가도 괜찮지만 이 네. 중에서 가장 타고 뜨겁게 뭔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 중심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득을 낼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 딱 10분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딱 10분한테만. 그래요. 근데 왜 지금 서둘러야 한다는 거예요? 짧게만 여기서 맛보기로 힌트를 주신다면? 항상 재개발 투자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시간이 필요한데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가장 큰 이득을 낼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 어떤 절차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니까 그 타이밍 전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난해 자영 사동 같은 경우죠. 1년 만에 거의 뭐 더블 이상이 올랐다라는 네.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먼저 선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세미나 때 이런 핵심 포인트들이 아낌없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은 필수고 선착순으로 딱 10분만 받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디가 직접 강의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직접 직강을 합니다. 네,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뭐 이메일 통해서, 또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뉴스 바로 보기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봅니다. 뉴스 바로 보기 지난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반응 좋았어요. 그래요? 네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니, 부동산 뉴스가 워낙 좀 많이 쏟아지는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좋았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좀
소신 있게 시장을 보고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보면은 너무 한쪽 면만 이렇게 치우쳐서 얘기들이 많이 뉴스에서도 하잖아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기사들도 우리가 정말 뭐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기대해 보겠고요. 부디의 뉴스 바로 보기 5가지 뉴스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뭐 시범 아파트 65층으로 탈바꿈 여의도 최고 높이 된다.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 지역 풀었지만 고점 인식 이자 부담의 효과는 제한적. 윤 정부 270만 호 공급 50만 호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토지 보상 등 반발대 일정대로 진행, 3기 신도시 입주 문제 없나 라는 기사도 보이네요. 또 냉각기에도 서울서 부동산 거래 활발한 곳은 성수동 일대다. 뭐 이런 뉴스들이 일단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 뉴스로 한 주 동안 나왔던 뉴스들이고 여기서 뭘 좀 바로 보긴 해볼까요? 여기서 부동산 규제 지역 풀었지만 고점 인식 이자 부담의 효과 제한적. 규제가 풀렸잖아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로 한번 네. 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인천, 세종 같은 곳들, 뭐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파주 등 경기 5곳에 대당첨, 분양권 전매 가능, 뭐 이런 곳들이 언급이 됐고, 어쨌든 일부 지역을,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의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 얘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과연 규제 지역이 지금 풀려서 이제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도 많이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게 풀렸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음.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만 있을 뿐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 여전히 높은 금리 그리고 제한적인 이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 활성화는 뭐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집값은 수요가 있는 곳, 입지가 좋거나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 이런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투자를 한 이유는 거기가 어떤 뭐 입지 가치가 좋거나 투자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고 단지 가격이 싸서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지금 지방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뭐 영끌 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걸 과연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저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네. 것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요거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좀 볼게요. 이 조정 결과를 지도적으로 좀 보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곳이 4곳이 있는데요. 세종과 인천 연수와 남동구, 서구가 있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비규제 지역으로 아예 규제가 이제 없어진 곳이 41곳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와 파주 정도가 되겠고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의 전 지역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면 이 해제된 곳들의 내용을 조금만 보면 여기 10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대당첨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리고 취득세율도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고요. 취득세. 취득세도 또 인천과 세종시는 다소 완화된 조정 대상 지역 규제만 적용이 되고 뭐 5년 내 청약에 당첨됐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자격이 있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의 지위양도 가능해진 점, 분양권 전매 제한은 5년에서 3년으로 LTV는 9억 원 이하에서는 40%였는데 50%로 10% 늘은 거죠? 네. 또 초과된 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에서 30%로 또 15억 원이 넘는 주택 매입에 대한 대출도 가능.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냥 DTI는 40%에서 50%로 확대. 사실 요것만 보면 시장에 영향이 꽤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근데 왜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뭐 가격이 지금 이 지역들, 즉 풀린 지역들 보면 뭐 경기 안성,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게 경기도에는 뭐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수도권은.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 전 지역.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많이 비싸다 하는 지역들은 여기 없죠. 그 외곽 지역들이죠. 경기 안성이나 평택, 동두천, 양주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 인상이 막 되고 하는 시기에 과연 그 집을 사줄 사람이 있을 것인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줄 사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가 작은 지역들은 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우리는 뭘 체크를 해야 되냐라는 네. 거예요. 이런 이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보기 뭘 그렇죠. 체크해봐야 돼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네. 일단 감을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이냐면은 규제가 풀리네. 그러면 지방부터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오겠구나 중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지방부터 규제를 풀면서 예에서 그 다음에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서 강남 3구는 빼놓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풀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화가 뭔가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현 정부의 어떤 이 정책 동력, 정책 실행 동력이라고 전 얘기를 하는데 이 실행 동력이 지금 사실은 크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네. 막 이러니까 이제 머뭇거리던 그런 이제 각종 규제들이 지금 경제가 너무 이제 침체에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빨리 풀리겠구나라고 우리는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서. 어쨌든 큰 방향은 완화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걸로 인식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당연히 예측이라는 게. 그럼 이 다음 상황은 또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제가 늘상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경제적으로 또 부동산 시장이 일단 경제를 빼고 네. 경제 일부지만 타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적인 변수, 즉 금리 인상이다. 미국에. 그래서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사라진다면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남을 텐데 네. 내부적인 요인은 완화 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심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 연말 안에 그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 준다든지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리고 10억 초고가 아파트 대출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도 대출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 준다든지 네. 추가액 환수를 좀 더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막혀있던 규제들을 서서히 빨리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는 그런 시작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안전진단 완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재건축도 조금씩 활성화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지금 재개발만 이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만 지금 이 공급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안전진단을 완화시킨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완화는 재건축 활성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과 일기 신도시 이 재건축 시장 가능한 아파트들이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현재는 재개발만 서울에 여기저기서 지금 막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일단 막혔으니까 재건축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재개발도 좀 막 여기저기서 뭘 한다, 신속통합기다, 뭐 역세권 개발이다, 모아타운이다 막 한다고 난리잖아요. 거기다 재건축 안전진단까지 풀어주게 되면은 서울 전체가 공사판이 될 거예요. 공사판.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포인트는 이 공사판에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어디. 전부 다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것을 잘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점점 이제 차별화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지금 시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네. 재개발은 지금 열심히 지금 현 서울시장이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재건축은 아직까지는 안 풀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풀릴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올 연말 내로 안전진단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만약에 10억 이상의 현금이 있다면 저는 강남 상구를 비롯한 중심 지역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금이 2, 3억이 있다면 그렇다면 바로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는 방향을 빨리 틀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남들보다 먼저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시면 아마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정부의 2차 규제지역 조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뉴스 바로 보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바로 보기 뉴스 네. 하나 선정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제 개별 고민 해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간 이어집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개별적인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혼자서도 공부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디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 한 번쯤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통해서 접수 가능하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네이버 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네. 주셔서 연결돼서 너무 기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자양동, 네. 자양 3동에 스타시티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양 3동에 상가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자가고요. 네. 그런데 자가, 네, 네. 상가주택. 그래서 네. 2주택인데, 네. 스타시티를 좀 다른 데로 옮겨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네.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2주택이어서 네. 그게 맞는 방법인지 어떤 게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방향성을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시군요. 일단 두 개를 갖고 계신데 광진구에 스타시티를 갖고 계시고 또 자양상동에는 거주하고 계신 또 상가주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그 상가주택은 대충 뭐 위치라도 어딘지 알려주시겠어요? 자양 3동이고요. 네. 뭐 근처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네, 자양 중학교 근방에 있는 거예요. 자양중학교 근방에 있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거, 위치는 좋아요. 네, 대로변. 그러네요. 요거 두 개를 지금 갖고 계시니까 이거 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좋은 데로 옮겨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신데 아무래도 네, 네. 2주택이다 보니까 좀 네. 움직이는 게 또 무겁고 걱정도 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도 네. 보면서 부디 말씀 좀 함께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스타시티, 네, 반갑습니다. 예, 스타시티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거랑 이 상가주택 네. 가지고 있는데 상가주택 거주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스타시티를 일단 얘기를 드리면요. 스타시티는 건대 입구역하고 뭐 역세권 롯데백화점 저희 가끔 롯데백화점 가끔 가는데 네. 예, 스타시티는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지상복합.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매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매도를 하고 딴 데로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요? 예, 여기는 한마디로 뭐 입지가 최고로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광진구에서 아마 제일 좋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네. 예, 근데 여기를 매도하고 딴 쪽으로 간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은 뭐 지금 여기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곳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져서 네.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뭐 이쪽에 자양 우성 아파트 뭐 7차 네. 우성 아파트도 있고 네. 여기 7차 우성 아파트도 있고 이쪽 라인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쪽 라인인 것 같은데 이쪽 라인에
이 상가 여기 지금 월세 받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월세를 여기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예, 제가 일단 그거는 팔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한 5년에서 한 10년 후쯤은 모를까. 네. 이거 데르벤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데르벤에 있고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이게 평수는 몇 평이나 돼? 대지는? 60평이요. 60평이면 더더욱이나 그렇네. 예, 여기는 사실은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네네. 예, 위치가 여기 뭐 워낙 좋은 곳이에요, 사실. 네. 여기가 무슨 개발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작지만 그 네. 자체로 상가 주택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둘 다 가지고 네. 있는 게 맞지, 이 중에서 뭐 매도를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니, 예. 제가 팬이어서 강의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듣고 하는데, 예, 원래는 그렇습니까? 제가 스타시티를 매도를 해서 자양사동에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못했고, 또 이제 부이동 얘기해주신 분, 그쪽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쪽이라서, 그쪽으로도 가고 싶은데, 이게 스타시티를 매도하면 손해가 또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가기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놓고도요. 그렇죠. 예. 아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늘상 네.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여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좀 네. 입지가 떨어진다거나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제가 매도를 하라고 하겠는데, 네, 여기는 둘 다 괜찮아요. 특히 네. 더샵 스타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건 매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상가주택도 60평 정도 되면은 이것도 매도를 하면 안 돼. 대로변에 있다면서요, 또. 특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서 무리하게 이걸 매도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있는 네. 금액, 그 여유 자금, 어떻게 자기가 네. 조금 융통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돈을 불려가는 게 투자예요. 네. 근데 네. 지금 일단은 뭐 재테크도 잘 해놓으신 것 같고, 그래서 네.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재개발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네. 네. 이걸 뭐 매도해가지고선 이걸 갖다 재개발로 갈아타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는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항상 지금 내가 돈이 이렇게 투자할 금액이 안 생긴다 그래서 뭐 전혀 네. 이게 내가 계속 그러리란 법은 절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가 자양사동에 투자 못했으면은 또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이 지나서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때 또 투자할 만한 것은 반드시 또 존재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은 아마 네. 나중에 조금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투자하실 곳이 충분히 있으니까 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기는 네.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두 채를 가지고 계시고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둘 다 너무 좋다. 네,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구독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구독자님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뭔가 저희 채널 자주 봐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고민 있어서 오늘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내용 좀 들어볼게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네. 작년에 네. 그 투자로 해서 네. 그 자양사동 그 하나 꿈에 그린 그 옆에 주택을 다세대 주택을 하나 투자로 했는데 네. 제가 사고 나서 거기가 이제 거기 토지거래 허가제가 제가 3개월만 네.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싶어요. 자양사동에 다세대를 사셨고, 네. 작년에 사셨고, 결론적으로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네. 하나 꿈에 그린 바로 옆으로요. 하나 꿈의 그림 바로 옆에 있는 네, 네. 다세대고요. 그렇군요. 이 점이 네,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망 알고 싶으세요, 여기? 네, 앞으로, 예,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또 제가 이제 그 하남시 네. 그 8단지 아파트가 30평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남시의 8단지라면 미사 신도시요. 미사 강변 신도시. 8단지. 예, 예. 네네네. 예. 여기도 전망을 알고 싶고요. 미사강변 8단지 전망하고 앞서서 말씀해 네. 주셨던 자양사동의 다세대 전망 요 두 개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부디하고 좀 얘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수사님. 예, 고맙습니다. 방송 자주 봐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근데 지금 이 네. 미사강변 스타일스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예, 예, 예. 16년도에, 예, 16년도에.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조금 떨어졌죠, 가격? 네, 네. 조금 맞아요. 떨어졌죠.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는, 지금 이거 세주고 계신 건가, 그럼? 네, 저희는, 예, 전세 줬어요. 전세 주고, 예. 거주는 어디서 하신다 그랬어요? 저희는, 거기는 전세 주고, 저희는 이제 직장이 너무 멀어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전세 살고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해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미사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미사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여기는 뭐 여기는 한강 신도시랜다. 여기는 신도시니까,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신도시니까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그런 이제 동네로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특별한 호재? 이쪽에? 이렇게 특별한 호재는 뭐. 특별히 없죠? 특별히 없죠? 예.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에 깨끗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예, 길게 보면은.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가격이 이렇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미사 신도시의 가장 그 핵심은 역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교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교통에서 조금 벗어나 있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맞아요. 지하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네, 네. 예, 단지 미사 신도시는 어느 한 지역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오르면 같이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묻어가는 거지, 실제로 여기가 가격이 이렇게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9호선이 있잖아요. 네, 네. 예, 9호선 그 연장선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보면은, 미사 쪽을 보면은 이 강일 중고등학교 쪽 사거리 쪽, 네. 이쪽에 이제 9호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사강변 스타일스 위쪽으로 여기가 9호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이 아파트하고 9호선 들어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초역세권이거든요. 예, 예. 예, 바로 위쪽으로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이게, 27년 일단 완공 예정인데, 2027년? 네. 그럼 앞으로 지금 한 7년이면 아니요, 5년 남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5년 정도 남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길게 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뭐 폭삭 떨어질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는 가지고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조금 안 좋지만, 지금 안 좋은 건 여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안 좋잖아요, 시장 상황이, 아파트들이. 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로 위안을 삼으시고, 똑같이 안 좋으니까. 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환경적으로야 여기 좋으니까요, 환경 가치는. 그래서 네. 여기는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양동을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네. 자양동을 보면은 하나 꿈에 그린 있죠, 여기에. 꿈에 그린.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 라인이 이렇게 1구역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이쪽이 2구역으로 이렇게 잡혀서 여기가 1구역, 2구역 해서 이게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가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는 지금 빠져 있어요. 맞아요. 예, 여기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빠져 있는 곳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한강하고 더 가깝고 입지도 상당히 더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단독주택이 좀 더 많죠. 이렇게 빌라들보다 단독주택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굳이 이걸 빼고 가지 하고 이제 빼고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같이 들어가면 참 좋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요번에,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지난해 떨어진 지역들, 1, 2구역이, 얘가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거든요. 네. 예, 토지거래 허가는 한마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의미는 실거주자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끔 묶어놨다는 의미는 개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들이 올랐는데, 여기는 지금 빠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여기 주민들이 좀 더 원하고 뭔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조금 불확실성은 조금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 일단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해놓은 건데. 작년에 사셨어요. 네, 작년 6월에요. 작년 6월에. 네. 그러면 여기 신축이에요, 구축이에요? 신축이요. 아, 신축 사셨어요. 네. 그게 사실 이쪽이 빠질 거라고는 또 특별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특별히. 어차피 진행되면 맞아요. 같이 진행될 거고. 그래서, 그 재개발은 이제 약간의 그런 변수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여기가 같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거는 여기 주민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매도를 하나, 그냥 나중에 만약에 저희 1, 2구역이 재개발로 묶여서 그냥 현 상태대로 진행을 하나, 어차피 크게 지금 차이는 없거든요.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어차피.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1, 2구역의 진행 상황을 어쨌든 넣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재개발은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좀 있어요. 우리도 사실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10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들어갈 가능성도 일부 남아있다. 근데 그건 주민들의 의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매도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급하게 서둘러 매도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 지켜보세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저희 채널을 좀 자주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그때 좀 오셨으면은 제가 좀 조언을 더 많이 해드렸을 텐데, 조금, 그러네요. 근데 지금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니까 너무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예,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예, 실망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상담을 도와드렸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 보면서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확실히 광진구 자양동에 대한 상담은 오늘 두 건이요. 네, 그렇게 우연히 또. 물론 지역은 약간씩 틀리지만.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는 사연으로 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기사와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부디님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렴한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요. 서울은 힘들고 현재 동탄 2신도시 쪽 호반베르디움 22단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투자금 2억 정도면 가능하던데 해도 괜찮을지 부디님의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서울은 좀 이제 문턱이 아직 높으니까 동탄 이신도시 쪽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부디와 의견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신 분이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아주 뭐 저랑 의견이 같다고. 네.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지금 뭔가 움직여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동탄을 일단 보면은 동탄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탄역 여기에 호재가 다 모여 있잖아요. 이쪽 라인으로.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시범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 여기가 이제 사실 메인이죠. 메인이고 이쪽이 이제 상가들 뭐 역세권. 하여간 이 동탄은 이 동탄역을 중심 여기가 가장 핵심이고 이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은 싸지는 거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위치가. 자,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조금 교통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불편한 곳이에요. 예, 불편한 곳이라서, 특별히 가격이 이렇게 뭐 많이 오를 곳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 분당선 연장계획, 기흥에서 오산까지 간 연장계획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르는 거고, 분명히 동탄 이 신도시는 좋아질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젊은 층 선호도가 있는 동탄이잖아요, 이쪽. 근데 이쪽은 당분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거래 절벽,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보합세나 약간 하락 가능성이 좀 높다, 동탄 쪽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해당 아파트는 가격이 싼 대신에 입지 가치가 주변의 공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죠. 살기, 쾌적한 공간, 이런 건 좋지만, 가격이 특별히 오를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는 만약에 거주를 한다면은 저는 찬성이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추천 안 해요. 뭔가 투자를 하는 건 지금 시기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방향성이거든요. 이 방향성. 어디 쪽으로 가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 이 아파트의 호재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지하철은 없어요. 하지만 트램이 들어오는 호재는 있어요. 트램이 들어오는 호재가 있는데 트램이 바로 이 동탄 이 신도시 위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쪽 라인으로. 그러면은 가까워요. 이 트램하고는 역세권이 되는데 이것도 2024년도 착공해서 27년도 예정으로 돼 있으니 이것도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방향성 지금 말씀하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앞으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은 제가 항상 양극화가 커질 거다. 지역적인 양극화가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양극화.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지금 핵심은 서울이라는 거죠. 서울에 또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서울에서 어떤 종목이냐?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쪽을 우리가 노려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이익을 지금 시점에 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차별화가 커지는데 아파트 시장,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그런데 이런 지역을 지금 들어가서 과연 내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익을 지금 낼 수 있는 방향성은 재개발 쪽이죠. 재개발 쪽에서 재개발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입지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승차를 해야 된다. 빨리. 그런 지역은 현금이 한 2, 3억 가지고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이 지나면 또 올해까지 들어갈 수 있던 지역도 내년 지나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재개발은 순간순간의 어떤 그 시간 타이밍마다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으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은 아파트니까, 야, 아파트 그냥 지어져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아파트도. 그렇다면은 외곽에
선호도 떨어지는 지역 쪽으로 싸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보시는 건 참 좋은 마인드인데 방향성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한번 방향 잡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세미나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였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또 이메일로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네이버 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고민 타파 여기까지였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많이들 기다리셨을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왜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야기 시작해 주시겠어요? 예. 네. 정부의 정책 중에서 우리가 많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 정책 중에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고려해야 될 정책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동산 정책이죠. 특히 부동산 중에서 특히 이 부동산 중에 주택 정책은 정말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도가 가장 높은 그런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국민 누구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으로서 누구나 똑같은 필연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지. 그래서 이 필연적인 요소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경제의 일부인 부동산 문제는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임차로 있느냐 세입자로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죠. 생각이.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유주택자 중에서도 또 생각이 틀리고요. 무주택자 중에서도 또 생각이 서로 틀려. 예,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의견이 이렇게 표출이 돼요. 근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약 2,100만이 넘어서 2,150만 가구 정도, 확실치는 않지만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부동산에 관해서 정말 2천만 개 넘는 많은 그런 의견들이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부자들이든 서민표든 일단 표는 한 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정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할 때, 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래서 정부는 유권자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제의 일부인 부동산 정책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경제의 논리를 푸는 게 아니라 정치 논리를 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실은 하나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내세웠던 공약도 국민 여론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정부가 인기가 없다면 인기가 만약에 지금 떨어져서 없어 그렇다면은 동력도 상실돼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내몰리기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디가 예전부터 부동산은 이제 유기체와 같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진짜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모든 국민의 의견을 쫓아서 네.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추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따라서 정책 성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네. 한 방향으로 추진하도 다른 쪽 의견도 일부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지지층, 그다음 반대층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워낙 사실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모든 미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뭐 보수층, 진보층 네네. 해가지고 이렇게 양당 체제로 가는데 각 당마다 이제 지지층 플러스 다른 쪽 층 일부 이렇게 가져와야지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숙고해서 발표했다 해보면은 이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또 이게 정책이 나왔는데 만족할 정책이 아니야. 뭔가 네, 미진해. 네. 그렇다고 이제 막 불평불만을 하죠. 그리고 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이 나왔다. 이거.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부당성을 반박하고 하는 그런 양상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항상 욕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사실 발표하더라도
만 듣고 좋은 얘기만 듣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예, 맞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네, 그런 네. 건데,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얘기하죠. 예, 전문가들이.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를 항상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 뭐 계속해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좀 얘기가 많은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이 대책들 8.16 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최근에, 발표, 네네. 이번에 발표했던 그런 것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네. 근데 정책은 늘 두 가지가 대립이 돼요. 첫째,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억제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 방안. 항상 이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이걸 내세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래 활성화. 이렇게 아주 딱 공식입니다. 공식. 이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정책이 항상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을 이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으로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네,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수요와 공급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정책에서 가장 큰 목표니까 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이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정말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많이 또 정부에서 신경을 써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 방향이 조금 틀리다는 거죠. 네.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제 공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죠. 공급. 예를 들자면 이제 1990년도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네. 우리 일기 신도시 200만 원 건설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일산, 분당, 평촌 3분 중동 해가지고 5대 신도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서울에 집중된 수요, 서울에 막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하겠다 해서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때 일기 신도시로 사실은 분산을 시켜서 효과를 봤어요. 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문제인 부동산 문제는 공급을 해결하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검증이 되어 있는 얘기죠. 여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공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예전에 우리가 집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양적인 공급. 어떻게 됐든 구조가 어떻든 간에 일단 들어가 살자. 양적은, 왜냐면 집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양적인 공급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공급을 그렇게 늘려서 수요를 맞추더라도 이제는 질적인 공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양적인 공급에서 질적인 공급. 그리고 우리가 소득도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요즘 4세대 아파트니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래서 또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도 최소화해서 시장 논리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급을 하되 양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질적인 공급이 되게 중요하고 또 개입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시장에 맡기는 그렇죠. 그런 방향이 좋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여기는 정말 너무 좋은 집이야. 입지도 좋고. 그럼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부자들이 아무리 돈만 해도 살까요? 안 사요. 시장 논리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스스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수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자랑스럽게 들어섰지만 이제 우리 말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선진국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선진국도 이제 그 주택이 자가거주, 임대거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결국 우리나라처럼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매년 공급을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해요. 이런 재정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부담이나 이 정부의 어떤 한계를 다주택자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당근을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냥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하면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시장 논리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자꾸 몰아갈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충분히 선진국처럼 이 정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또 핵심 중요한 얘기인데 향후 시장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지금 미국발 미국발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급냉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 절벽을 지나서 지금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이 현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호탄,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규제를 조금 풀었던 지역들이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외부 변수가 이제 없어지는 시점,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 시점은 저는 11월 달이라고 보거든요. 11월 달에 뭐 싹 풀린다가 아니고 11월 달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규제가 좀 빠르게 생각보다 속도를 내서 완화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떤 그 단편적인 시선, 올라가니까 경제가 큰일 났고 부동산도 계속 침체할 거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그런 시선만 보지 말고 전체 흐름, 시장 흐름을 하나하나 잘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많은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못 샀잖아요. 못 사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었지만 그때도 분명히 소수의 누군가는 돈을 번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어떤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제가 부동산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시장의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해가면서 특히 저희 또 채널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다. 그럼 그 흐름을 쫓아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자, 부디님의 이야기 오늘 또 부디 한수톡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앞선 코너였죠. 부동산 고민타파 저희 개별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또 반가운 세미나 소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과 13일이에요. 모두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주제는 지금 서둘러야 하는 재개발 진행 중인 핵심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의서를 지금 막 걷고 있는 그 중심 지역들. 동의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치면은 가격은 이미 다 올라가거든요. 지금 초기 단계에 빨리 들어가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정말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통해서 이 핵심 정보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전화, 문자, 이메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이버 폼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선착순이니까 좀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디의 한수였습니다. 네, 한정원의 부동산 DJ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완연한 이제 가을이니까 바깥나들이 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그렇죠? 우리 흔히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 발품 팔아 보는 거, 어딘가에 관심이 있다면 날씨도 좋은데 또 나들이 갈 겸 그곳에 직접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네, 가보는 것도 좋죠. 그래요? 네, 좋죠. 요즘 가보지 않아도 컴퓨터로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거는 확실히 우리 부동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부동산에 우리가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순간들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직접 가보시고 또 가보시기 전에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실 때도 뭔가 갈피가 안 잡힌다 그러면 또 부디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디한테 여러분의 고민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려주시면 좋은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정보, 돈 되는 습관 함께 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